안녕하십니까. 스카이십 컨테이너 박대표입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체류용 쉼터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체류용 쉼터 관련해서 관련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고 글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 가시화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되어 있는 법안, 현재 지금 시행 중인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 같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농막 관련 내용에서 말도 안 되는 축소해가지고 농막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에 따른 제가 영상도 올렸고, 그래서 민원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지금 오히려 더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때 영상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가 최초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 영상을 올린 건 제가 최초가 아닐지 몰라도 이 법안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건 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얻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근데 솔직히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올해 12월쯤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7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월부터 한다고 생각을 해도 제가 봤을 땐 많이 남아야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10평을 짓는데 과연 기존 농막대로 지을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적용해서 지을 건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농막이랑 크게 달라지는 게 첫 번째가 숙박, 그리고 두 번째가 규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죠. 숙박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체류가 가능하다, 상시 체류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규모, 원래는 6평이었는데 10평까지. 이제 숙박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게 가설 건축물이었는데, 가설 건축물에는 원래는 숙박이나 이런 게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숙박이 안 되죠. 숙박을 가능하게 하면은 단순히 그냥 잠을 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문제가 걸려요. 주택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재 문제가 걸리죠. 근데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6평짜리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면은 당연히 주택 수준의 제품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적게는 몇백, 기본적으로 1000, 1500대에서 제작하시는 분들은 난연자재를 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규모를 10평으로 하게 되면은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0평 정도면은 생각보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할 건지, 일단 첫 번째 숙박에서 안전 문제로 가면은 이제 단열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는 단열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깡통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임시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지금 농막을 설치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그 정도 농막밖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내가 체류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곳에서는 사실 겨울에 난로 쓴다든지 여름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죠. 그러면은 화재에 더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안이 나올 텐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수준으로 지어라, 전부 다 준부련 쓰고 주택 기준에 맞춰서 중부 1지역, 2지역, 남부 지역 해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난연자재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라 하게 나오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깡통 컨테이너 350만 원, 비싸야 500만 원이면 다 구매가 가능한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거기서 하루 이틀 자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못 쓰는 거고, 혹시나 거기다가 작업을 하더라도 기본 1, 2천은 발생을 하죠. 10평 정도 제가 봤을 때 지으면 평당 못해도 주택 기준으로 아무리 싸게 줘도 300에서 350은 줘야 되는데, 그 3천에서 3,500 정도는 평균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농막을 갖다 놓고 싶어도 못 갖다 놓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지었던 가설건축물법 기준으로 해서 난방 기준은 별도로 없고 그냥 규모만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맞춰서
알아서 해라 하면은, 중요한 거는 체류형이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한 경우에 10평으로 해놓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단열 자재를 뭘로 사용을 할지, 어떤 기준까지 맞출지. 나머지는 뭐 사실 전기야 한전에서 지금 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은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면은 화장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설치는 가능을 했습니다. 근데 체력 쉼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농지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천이나 아니면은 기타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그걸 준공을 받으려고 관로를 찾아서 땅을 파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길을 쭉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법안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 중에 1가구 2주택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고민할 사항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일단은 이제 종합소득세가 문제거나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요게 문제인 건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면은 12억?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러면은 두 걸 합쳐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막이 여기에 1가구 2주택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제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경우 3억 미만의 주택은 2가구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그리고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30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 미만이라고 했을 경우에 시세가 많이 비싸야 뭐 1억 5천? 이 정도 선일 텐데, 거기에 농막 해도 2억이 안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2가구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8억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억 미만, 그리고 수도권은 1억 미만, 이렇게 되는 정도의 주택은 이 가구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적용이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중과세 되는 비율이 이 연이니까 1%에서 2%인가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 일반 분들한테는 크게 접촉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혹시나 축산식품부에서 제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가사건축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일반 주택 기준으로 해서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멀어서, 혹은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는 땅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설치가 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우선은 가사건축물 기준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럼 가사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게 필수는 아니니까, 설치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사건축물 기준으로 가고, 두 번째는 단열 기준인데 준부련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준부련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보다 50mm를 하던 100mm를 하던 단열에 대한 두께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준부련 자재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열하는 이유가 물론 화재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상시거주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도로 가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기나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이미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규정대로 하면은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지금 현재도 농막이나 가사건축물에 들어가는 전기나 정화조 같은 경우는 준공 받아야 되고, 전기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검사를 해야 달아주는 이 규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단열재에 관련돼 있는 벽체나 외장재,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거를 필수로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골조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골조에 대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만드는 베이스에 대한 기본 도면은 제출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골조의 간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 정도면은 그래도 가사건축물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0, 1500, 1500, 1500, 1500 간격으로 골조가 들어가고, 보강되어 있는 골조의 모양 같은 거, 도면이나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골조가 만들어져 있는 사진 정도는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크게 뭐가 문제되고 이럴 건 없으니까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동성 있게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택 기준으로 맞추네 안 맞추네, 가설건축물로 하네, 이런 문제로 계속 하게 되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상시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인명 피해는 중요하니까 난연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가 발생이 안 하는 자재, 이 정도는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지금 제가 뭐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영상이 엄청 뜨는데, 시행령을 어떻게 하냐, 언제 하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고 이미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하나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이 일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의견처럼 지역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농막은 생각보다 괜찮다. 이 제조 관련 업체들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귀촌을 하고 싶어도 일단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귀촌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이 힘드니까 일단은 소규모로 해보고, 나에게 맞는다 그러면은 그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주고 하는 게 좋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관련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